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간단하게 좀 영상을 좀 올리고 인사 영상 올리고 여기 그 제자리입니다. 좀 약간 방향을 조금 틀어가지고 여기는 책이 별로 없죠. 여기는 뭐 짜질구리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티슈 뭐 그리고 뭐 약 뭐 이런 것들 있고 지금 당장 제가 이제 수업할 뭐 그런 이제 책들 그런 것만 있고 반대편에 지금 반대쪽은 안 되는구나. 반대쪽에는 좀 책이 좀 많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좀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제가 얼마 전에 뭐 다른 이제 꿈은 생략하고 얼마 전에 이제 꿈을 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나오시는 꿈이었거든요. 나오시는 꿈이었는데 그 뒤에는 그 옥중에서 상당히 이제는 뭐 이렇게 의기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 약간 투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아주 밝은 투지 이런 것들 제가 낭낭한 밝은 투지 이런 것들 제가 조금 봤는데 옥중에서 뭔가를 이제 전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느님께 여쭤보려고 하다가 그냥 뭐 이러저러 해서 좀 안 여쭤봤는데 그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옥중 서신이 나온 거예요. 옥중 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 꿈을 꾸고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일단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두려워하는 그 부류의 입김이 상당히 그 센 사람이 작용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석방에 대해서 이게 찬성하는 좌파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좌파가 있습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반반이겠죠. 왜냐면 이제 자신이 앞으로 이제 만일의 경우 이제 끝까지 뭐 조작해서 그 좌파들이 집권할 거고 그 전에 일단 공산주의 만들어서 일단 뭐 모든 상황들을 정복시키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투표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정권을 뭐 그냥 공산주의화 시키면 좌파들이 장악을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만일에 이제 좌파들이 장악을 못했을 때 그럴 경우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100% 이제 문재인가 저지르는 여적죄라든지 그런 상당한 많은 이제 이 짓거리들이 결국은 그것을 보고 엄청난 그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본인이 그 감옥 안에 있었을 때 그 아주 무기징역 보다 더한 어떤 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좀 이제 출소시키는 게 맞다라고 이제 한편으로는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출소하게 되면 일단 엄청난 세력이 형성이 돼서 이건 집권을 빼앗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반반의 입장을 취했는데 하느님 입장은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자리 문재인 내려오고 박근혜 대통령 복귀시켜라 뭐 그런 입장이지만 이제 하느님 같은 경우는 만민을 상당히 사랑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좌파들한테도 뭐 이렇게 큰 어떤 재앙을 내리고 내지는 뭐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제 저세상으로 그 좌파들을 데려가고 뭐 이런 거 이전에 한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그런 기회를 이제 가질 어떤 그런 시간적인 그 상황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 상당히 벼르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질러 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상당히 두려움을 안고 끝까지 뭐 어떻게 공산주의를 빨리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투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옥중에서 이렇게 빼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때 꿈을 꾸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이렇게 그 옥중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게 당분간은 이제 나올 수 없겠다. 하지만
그전보다는 조금 더 상당히 목소리도 좀 강경하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의지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옥중에서 이제 저한테 전달할 때 그걸 봤기 때문에 뭐 이게 단기간에 나올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이렇게 조지로 뭔가 결단을 하셨다라는 생각도 했고, 오히려 다행스럽다. 나오시고 나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오랜 기간을 물론 이제 하늘에 모든 것들 다 맡기고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지금 옥중에 계시는 건데 그 어떤 열정이나 의지 가지고 버텨내는 겁니다. 그 신의 영역이죠. 그러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리고 이게 무기한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신의 영역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왔다 갔다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지칠 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상당히 마음도 아프고 많이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나마 그래도 그 의지나 열정을 봐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 얼마 뒤에 이제 옥중 서신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옥중 서신에 대해서 상당히 왈가왈부 얘기들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에 전문이 있는데 이거를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상당히 그 뭐 정치의 고단수이기 때문에 정치 개입을 하는 거다 뭐 어쩌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또 심상정 같은 경우는 뭐 고발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당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지지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좌파들이 선거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상황을 엎을 만큼 상당한 개입 이 사건들은 그러면 얼마나 큰 중죄에 해당됩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아니 힘내고 뭉쳐라 그 말이 무슨 선거 개입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북한하고 똑같이 지금 심상정하고 좌파들이 지금 논변을 냈는데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상당히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그 전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이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화가 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뭔가 뭐 계략이 있는 사람처럼 상당히 뭐 정치의 고단수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렇게 그 오도를 하니까 그게 아닌데 상당히 화가 났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나라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고 국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고 사심 없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이 그 옥중 서신을 가지고 너무나 이제 뭐 다 뭐 이 옥중 서신 가지고 이게 분석을 하고 논평을 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좀 아닌 그런 논평들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약간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지만 저도 그 박근혜 대통령 의중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너무나 일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 편지 이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몇 년 전의 상황이죠. 이제 제 생각에 딴 거는 몰라도 편지는 반드시 읽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누누이 제가 생각하고 또 이렇게 애국자들한테 몇 명의 애국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라도 써라. 편지는 반드시 꼼꼼하게 읽으실 거다 했더니 몇 년 뒤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논평들에 박근혜 대통령 딴 건 못해도 편지는 되게 꼼꼼하게 읽으신다. 뭐 이런 거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일치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 몇 분 안 되시긴 하지만 뭐 나중에 이제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쵸. 이게 라이브가 되고 이제 파급력이 이제는 좀 생기게 되다 보면은 과거였던 영상들이 또다시 재조명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도 좀 더 이제 공감대가 더 형성이 된 시청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도 흐름이 조금 또 이렇게 그냥 어 너무 방지하지 않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게 지금 옥중소실 가지고 논평을 하는데 무슨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정말 조심스럽게 읽어 나가고 우리가 그거를 지켜 나가고 그걸 어떻게든 보완을 하고 도와드리고 이런 나라였던 그런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애국적인 마음의 어떤 그 취지로 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그 발설에 보면, 그 평에 보면 여태까지 했던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고 싶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뭐 이런 측면도 좀 있으신 분도 꽤 계시고, 그리고 뭔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는 논평을 좀 이제 좀 해 보이고 싶다. 뭐 이런 의중이 상당히 많이 비쳐서 너무 과하게 또는 뭐 이렇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이때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를 고려해서 뭔가를 해독을 하게 되면 대충은 좀 비슷하게 나올 텐데,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뭐 이렇게 정말 정치에 뭐 신이다는 둥 뭐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접근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여튼 그 전문을 이제 대충 보고 어떤 내용인지 제 나름대로 일단 분석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PC가 있는데 이게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그쵸.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확실히 뭐 제 자리가 있다 보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러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입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에 국내 확진자가 수천 명이나 되고 30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이거 지금 펜앤마이크에서도 분석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솔직히 좀 기분도 나쁘고 어떻게 분석을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비판은 일단 삼가고 이거는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뭔가 의도적인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하신 거는 상당히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먼저 코로나 얘기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병과 싸우고 있고 또 죽어 나가시는 분도 좀 있고 이런 거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마음이 좀 안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신 건데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정말 나라 사랑하고 국민 사랑하는 그런 자세에서 그걸 해독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어 뒤에도 나오구나.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하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부디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누누이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약간의 그런 각도만 좀 달랐으면 거의 그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뭐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피습을 당한 겁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도 말씀하신 건 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북한은요,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게 박근혜 대통령 본능적으로 나라부터 걱정하고 국민부터 걱정하는 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먼저 찾는 건 국민하고 나라였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테러 당한 다음에 내가 죽었을 충분히 그 조그만 각도만 좀 틀렸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어차피 나는 덤으로 사는 목숨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런 구절을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옛날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머릿속에는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는 나라와 국민밖에 없습니다.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희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이 부분 정치 여정은 멈췄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치의 여행의 과정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여행의 과정은 아직까지 잠시 멈춘 거예요. 그래서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행의 과정 계속되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완전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원래는 또 정지 상태잖아요. 원래 또 탄핵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란죄 외환죄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은 100% 되고 100%막 1000% 되고 그 탄핵 소추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란죄 외환죄.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나온 게 뭡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제목이. 그러는데 지금 탄핵이 말도 안 되는 걸로 것으로 지금 탄핵이 됐습니다. 그 JTBC는 이제는 그 중앙일보인가? 그 거짓 텔레비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랍니다. 요즘에 그 TV를 일체 믿지 않고 안 보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는 TV 상에 흘러가는 건 다 거짓 아니겠습니까? 봐도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거짓 정보인데. 그래서 일체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실인데 그 인터넷 그 유튜브 뉴스는 믿을 수 있거든요. 그 인터넷 뉴스 보면 팩트, 실제 일어난 일,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듣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안 듣거든요. 주관적인 해석은, 그것보다 이제 뭐든지 팩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있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아주 팩트에 가깝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평론하고 이런 거는 제대로 잘 안 봅니다. 여튼 그래서 뭐 그런 흐름이 이제 조금씩 왜냐면 좌파들도 이제 보면 지들도 막 지들 세상이라 하지만 뭐 지들한테 특혜를 주고 말도 안 되는 어떤 조작을 하고 해도 그래도 개 중에 이제 몇 사람은 100%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뭐 내지는 80%밖에 얻지 못하는 그 우파들 같은 경우는 애국자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뭐 100% 겠죠. 그런 상태 그죠? 그렇지만 지들은 100% 될 수 있는 것들을 경제 안 좋다 보니까 80%밖에 못 얻는다. 그럼 지들한테도 피해가 오니까 이제는 이의 제기를 이제 서서히 하는 거지. 여튼 자 강경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희의 정치 여정 멈췄다. 그러면 이제는 계속 간다. 끝까지 갈 거다. 이건 거예요. 그 하느님께서도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복귀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는 쓰신다 하셨어요. 될 만한 사람을 쓰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좌파들한테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고 이게 끝까지 일단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또 정신 못 차리거나 반성 안 하거나 계속 그 행태를 보이며 하느님이 큰 재앙을 내리시고 데려가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좌파들 반성해야 됩니다. 좌파 추종자들도 그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지에서 좌파가 된 경우 또 태생부터 좌파인 경우 자기 부모라든 조상들이 뭐 이렇게 상당히 매구 행위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그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부정하죠. 그런 사람들은 좌파 될 수 없습니다. 여튼 저것들 좌파는 부정적인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지하면 그렇게 선동하면 안 됩니다. 무지하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상당히 방종하죠, 방종. 여튼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들과의 관계는 떠올리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고민하는 게 북한이 계속해서 그 핵을 개발하고 위협을 하고 미사일 쌓아 올리고
그리고 우방국들이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 관계 진전을 해 놓으셨는데 많이 이제 이렇게 우호적으로 상당히 진전을 잡아 놓으셨고, 그리고 또 수주도 엄청 따놨는데 이 문재인이가 다 말아먹고 있는 상태, 그리고 경제가 자꾸 죽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거 문구를 보면 떠올리면 마음 편치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잊지 않고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석방 외치고, 그리고 나라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저기 투쟁하고, 주말마다 태극기 들고, 그 다음에 문재인 타도, 그래 좌파 타도 나라 구하자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되게 그 우치선에서 걱정하고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이렇게 애국자들이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감사하다. 나 자신 뭔가 나라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 감사하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불법 탄핵인데 왜 박근혜 대통령 가두냐, 박근혜 대통령이 뭔 잘못이냐, 박근혜 대통령 복귀시켜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그쵸? 이전에는 없었던, 문재인이가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우리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엄청나게 지금 경제 성장률부터 거의 뭐 전 세계 꼴찌죠. 부터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제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다른 오래된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히 선방했고, 경제 우리 사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부분에서 이렇게 망해가는 것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을 정말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는, 그래서 대깨문이라고 그러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인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게 부끄러운 건데, 되게 무지의 소치예요. 무지의 소치. 부끄러운 건데 그걸 부끄러운 걸 모르고 좌파들이 만든 진보라는 그 이름이 좋아서 난 진보다, 그래서 아마 또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용어거든요. 진보는 진짜 우파들이 진보입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여지까지 기여했던 게 다 우파입니다. 그러면 진보는 우파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부패, 그리고 보수, 이거는 공산주의 좌파들입니다. 지금 민주당. 원래 공산주의 개념도 그렇게 북한처럼 그렇게 아주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북한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 독재 공산주의입니다. 독재 공산주의. 말 그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공동분배입니다. 공동분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합지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지금 현재 미래 얘기하는 거죠. 좌파들이야 뭐 지금 말할 것도 없이 부패 집단인 거고 사기 집단인 거고, 우파들이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그나마 존재하고 있었을 때는 이 정도의 부패는 아닌데, 지금은 자기 차리 찾으려고 지금 좌파 손잡고 어떻게든 어떻게 해볼 거라고, 좌파의 그 행보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 가짜 우파죠. 위장 우파. 뭐 이런 무리들이 비례 지금 통합당 들어와가지고, 그 전부터 한국당 들어와가지고 막 이게 분탕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애국 정당인지 우파 정당인지 아니면 이거 지금 사기꾼 좌파 정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조경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체성 사회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조경태가 왜 지금 공천을 받고, 그리고 정말 애국자
그 찾아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상당히 투쟁적으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 왜 공천을 못 받습니까? 그리고 실제는 지금 현재 친박들은 이게 몰살당한다. 제가 몇 달 전에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황교안이 조작 당대표가 되면서 분명히 이런 사태 벌어진다. 친박들 다 몰살시킬 거다. 그랬는데 그 원래는 그 김진태 의원이 원래 상당히 이제 몰표죠.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교안은 뭉쳐야 된다. 한교안으로 뭉쳐서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 단체 톡이나 들어가서 제가 좀 충분히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교안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경고하고 상당히 위험하다, 절대 안 된다 했던 일이 지금 그 우려가 지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조건 뭉쳐라.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지만 과거 한국당 문제가 많고 미래통합당이 문제가 엄청 많다. 유승민하고 통합하고 이 좌파들하고 행보 같이 하는 것들하고 통합하고 문제가 많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라. 일단은 우리는 이 좌파 공산주의하고는 일단은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 입장에서 이렇게 통합해라 했는데 우리 자유공화당이죠. 자유공화당이 손을 내밀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여기 좀 따라야 된다. 그랬더니 황교안이 확 잘라버리죠. 우리 이전에 유승민 당하고 우리 통합했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우리가 뭔가 미래를 가기 위한 어떤 합당한 그런 통합이었다. 너네들이 지분을 가지고 당연히 지분이 있어야지. 그러면 좌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좌파들이 여기서 또 당이 형성이 돼야 됩니까? 우리 그 자유공화당 들어가면서 전부 좌파들이 좀 이게 진두주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차라리 통합 안 하니면 못하는 거지. 역시나 그렇게 제의를 했더니 한교안이 그렇게 들고 칩니다. 지분 요구하지 마라. 우린 지금 이 상태에서 너네들 들어와고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교안을 믿으실 겁니까? 자, 보수의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매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존의 큰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거대 야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거대 야당 미래 이제 그 통합당 얘기하는 거죠. 타당치 않지만 이 사람들이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우린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태극기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일단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건데 그 다음 편지는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 국민을 하나 된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지금 옥중에서 저렇게 만일에 언급을 하게 되면 문재인이가 더 부들부들 거리고 절대 꺼내주지 않을 거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생각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나라가 먼저다. 내가 옥중에 있을지라도 곤욕스럽고 상당히 힘들고 할지라도 일단 나라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이 우파 애국인들의 힘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외국인들이 다시 나라를 잡는 게 큰 목표다. 지금 나의 어떤 그런 안위라든지 또는 나의 어떤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재인 좌파들의 어떤 나를 향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탄핵이라든지 이건 위법 이런 것들 지금 중요치 않다. 나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다. 그런 겁니다. 무슨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의 뭐 의도된 그런 뭐 정치 그런 그 단수의 고단수의 어떤 그런 이게 안목으로 뭔가 정치 계산을 하고 있는 거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의 어떤 그런 애국심 충정 그리고 그 순수함을 그렇게 매도를 합니까? 그렇게 그 정확히 이렇게 분석하고 그럴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 사람의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진이라든지 순수함 그런 애국 애족 정신을 그렇게 함부로 팝니까? 그때 분석할 때 상당히 좀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원래 제가 조금 화가 나거나 하면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제가 이제 책을 이제 만드는 이제 상황이 좀 많아서 그래서 지금 한동안 이제 접어뒀는데 오늘은 1차적으로 일단 1차 이제 그 작업이 책 만드는 작업이 뭐 거의 뭐 끝나서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튼 지금 이게 그나마 하느님이 지금 돌봐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다행이기도 한데 도대체가 하느님이 뭔가 계시를 하게 돼도 이 좌파들이나 이런 위정 우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나라를 업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할 사람을 내가 정하겠다.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계시를 하고 꿈에 나타나서 내지는 뭐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도록 만들고 하면은 대충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도 굳고 밀고 나가는 것은 어떤 신의 영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그 인간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하느님께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 필요하지? 라는 생각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 복귀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이제 굴러갈 텐데 굳이 필요한가 했더니 하느님이 썩어 있는 이 좌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우파들까지 좌파들화 된 게 지금 상당히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다 엎으려면 상당히 일이 많다. 그리고 깨끗한 나라 그리고 상당히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 결심을 하시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진노의 신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벌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세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이게 움직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지금은 그 당시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도 하느님 말씀이시니까 뭐 뭐든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신 분 하느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뭔가가 있긴 할 텐데 100% 제가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기엔 조금 힘들었거든요. 내가 정치를 해야 되나? 내가 안 하면 안 되나? 내가 무슨 힘이 있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그 하보성 컬렉션, 하보성 TV 그거 구독하시고 보시고 이제 하느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실 건데 어느 장소에 가지 마라 뭐 이런 그리고 또 한 번씩 축복도 주시거든요. 아프신 분들 병을 또 낫게 하고 이런 거뭐 신뢰를 하고 그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그 저기 물질 축복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거 기도하시고 이게 상당히 이제 하느님 이제 심판을 이제 하시기 때문에 무서운 것들이 지금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할 수 있는 거는 하부성 그 컬렉션 그 TV 보시고 하느님 방패 주시거든요. 그거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방패가 상당히 이제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하느님이 이제 기로서 하느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라도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축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뭐 갑자기 오늘 조금 제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심적 여유도 조금 있거든요. 제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또 마음 편한 상태가 또 돼서 뭐 뭔가 이런 방송 뭔가가 있으면 다시 들어올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